안녕하세요. 탈북교군장교 김정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충성! 오늘은 연령식 특집 시간입니다. 앞에 군복 입고 인사하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한 어부작으로 이제 나가게 될 북한 열병식 특집 기간이만 제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 테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북한군 열병식 문제로 9월 초에 제가 북한이 코로나 상황에 대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10월 10일 전에 북한군 열병식에 관련된 특집 영상을 제가 올려주겠다고 약속드렸죠. 그 영상을 이제야 올릴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준비해서 좀 나름 품을 좀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북한 열병식에 관련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정말로 다양각색의 많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한 어부작으로 이제 나누어서 북한 선발 과정이라든가 모든 북한 열병식 동작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문제점들 그리고 그 안에 연애 에피소드라든가 많은 문제를 좀 5가지로 제가 분할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열병식 특집 기간에만 북한군 군복을 입고 앞에서 소개하는 영상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특집 시간에는 북한 열병식 군인들의 선발 과정을 먼저 짧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식 특집 영상을 제가 어부작으로 나눈 이유가 영상을 짧게 그 안의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어부작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북한 열병식 선발 과정, 군인들의 선발 과정이 상당히 궁금하시죠? 제가 선발될 때 그 스토리 어떻게 돼서 제가 이재순 군사대학까지 올라가게 된 그 과정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 서류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1997년 4.25 열병식을 위해서 1995년 11월 달에 이미 제 서류가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양아버지와 대대 정치조원이 결탁하에 제 서류가 11월, 12월 그때부터 10월 달부터 저한테 이재순 군사대학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원래 제가 군에 입대할 때는 양아버지는 원래 돌아가신 어머니가 군대 절대 가지 말라. 너는 꼭 의사가 돼서 네 건강을 지켜라. 라는 유언 때문에 제가 군 입대할 때 한 일주일 동안 양아버지가 싸웠습니다. 군대 안 나간다 고집 부리면서. 한번 고집하면 그 고집이 또 장난 아니라서 양아버지도 그때 땀 흘리면서 저를 설득했는데 좋다 그럼 네가 군대에 나가서 네가 군의가 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마. 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꼭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냐. 의사를 꼭 사회에서 해야 된다는 법이 없지 않냐. 군대 나와서도 의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양아버지가 그때 고집 부리는 저를 설득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의대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뇌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많은 것이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아버지가 그때 전화로 저한테 한 말은 내가 힘이 부족해서 널 못 보내주겠다 이거였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군의대학을 포기하게끔 양아버지가 그때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좋다 그러면 이재순 군사대학으로 가라. 이렇게 돼서 그때 이미 1995년 10월 11월 그때 이미 제 이재순 군사대학 결정이 거기에서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거기에 일단락되면서 제가 이재순 군사대학 간 걸 최종으로 결정하는가 동시에 제가 대대본부에 있다가 다시 중대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대 내려가서 동계훈련 12월 1월이 탁 넘어가자마자 2월달부터 첫 면접 신체검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1997년 4월 25일 열병식을 위해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1년 반 전부터 인원 모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류 모집은 이미 1995년 12월부터 이미 서류 모집이 거진 다 완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대정치전이 저한테 한 말은 서류들이 올라가는 시기다 지금 시기를 못 놓치면 못 간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996년 2월부터 열병식이 진행되기 1년
2개월 전부터죠. 그때부터 면접 신체 검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올라가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거 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3월에 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탈락시키는 인원 외에 나머지 인원을 부릅니다. 첫 번째 신체 검사에서 한 500명이 했다 하면 두 번째 신체 검사에서는 한 100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신체 검사에서 올라갔을 때 최종 내 신체 검사에서 얘는 진짜 떨어뜨리기 아까운데 첫 번째 신체 검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과 면접이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가 진행됐냐면 신병 때 급성 위경련을 알아서 제가 쇼크 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록이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때 당시에도 치질 환자하고 위 환자 그리고 간 환자 이 3명만큼은 반드시 여기서 빼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거나 이런 다리에 질병이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빠지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위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를 그때 당시 그렇게 면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대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나와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실 그 앞에 계단에 쭉 그리고 그때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그 심사가 제가 오후 한 2시쯤에 받았거든요. 점심 먹고 2시쯤에 받은 다음에 이 면접관들이 다 끝나고 6시에 나올 때까지 제가 그 앞에서 축 치고 앉아서 고집부리고 안 갔습니다. 그래 또 나와보니까 제가 있으니까 왜 안 갔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번엔 반드시 가겠습니다. 위병 같은 거 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꼭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 누구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서 양아버지 이름까지 깨부터 나오니까 너 이 얘기 그런 사람한테 들었어. 근데 네 건강이 약해서 가도 견딜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제일 걱정되긴 하다. 일단은 서류에서 떨어진 건 아니니까 걱정 놓고 부대에 돌아가.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돌아왔다가 4월에 제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인 정신적인 어떠한 심사, 진짜 심사입니다. 그 심사에서는 열병식을 왜 참가하며 정치상학 기준이 정치사상적으로 인식이 어느 정도로 준비됐는가, 그리고 열병식을 하는 동안에 포기하겠냐, 힘들다고 포기할 거냐, 끝까지 갈 거냐, 뭐 다양한 이런 뭐 질문들, 그리고 집안 내력의 다양한 질문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해 서류가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쪽으로는 신원조회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신원조회로 누구누구 집에 지금 이 간부부 신원조회가 갔댔냐면 저희 이모 집이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할머니 집, 고모 집, 삼촌 집, 이모들, 청진 이모네 집하고 할머니 집이 제일 먼저 갔어요. 양아버지네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양아버지네 집도 당연히 1순위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가 다 가고, 그 다음에 외갓집에, 산골에 있는 외갓집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그 외갓집에까지 가서 외삼촌 이모들 집들 돌아오면서 다 가고, 저희 사촌 언니 시집까지, 사촌 언니 집까지 들어가서 신호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터진 게 누구냐, 저희 같은 사촌, 외편의 같은 사촌인데 친편의 제 사촌 동창들은 다 군대에 나갔습니다. 하나는 허위사령부, 하나는 김정일 접대 하는데 특각에 갔고. 근데 이 외사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갔냐면 양강도에 구사복무 그때 갔는데, 이모네 집에 그때 별 달고 이모네 집에 휴가를, 외갓집에, 그 외갓집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라서 추억이 상당히 많은데, 그 외갓집에 가니까 이모가, 큰이모가 저한테 너는 왜 군사대학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강수가 조사받게 만들어 이러는 거야. 그거 뭔 소리냐고 이랬더니, 내가 군사대학 가는 것 때문에 그 장흥리에 저희 이모 외갓집이 있는 그 장흥리에 와서 신호제 싹 하고, 그리고도 모자라서 저희 사촌이 군사복무하는 거기까지 가서 신호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외사촌이 거기에서 그때 마침 또 비리를 저질렀답니다. 근데 그 비리가 딱 2통이 났나 봐요. 걔 열이 받아가지고 니는 내 군사대학 간다 해가지고 나중에 저 만났을 때 뭐 혈압이 올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만해라 이래놓고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신원조회가 이렇게 사촌들까지
6춘까지 거진 다 신원조회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 마지막 면접까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너 군사대학 가는 거 확정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열병식에 올라가는 거 전혀 몰랐습니다. 이재순 군사대학 가는 그 인원으로만 제가 발탁된 걸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완전히 딱 확정이 되고 부대에 내려와서 5월 한 달 동안 준비해라 이러고 준비를 한 다음에 6월 초에 우리가 여단에 모여서 집체적으로 이재순 군사대학 평양시 영성구역 동북리에 있는 이재순 군사대학에 저희가 그때 갔습니다. 이재순 군사대학에 딱 가니까 거기에서 10명씩 쫙쫙 훈련하는 남성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와, TV에서만 보던 거다. 왜 입이 쫙 벌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성들하고 그때 남성들하고 우리가 완전히 혼합이 돼서 그때 그 대열에 신입들이 갔댔는데 입이 쫙 벌어져서 저희가 완전히 구경을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2월 달부터 훈련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거진 해마다 훈련한대요.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재순 군사대학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거진 해마다 이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입들이 딱 가니까 완전히 입이 쫙 벌려져서 여자들이 쫙쫙 완전히 엇마당에 일례정대로 서가지고 입 해해해서 그 남자들 10명씩 하는 거 구경하는데 으쓱 해가지고, 야, 여자들 보는데 쪽팔리게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완전히 발을 더 가열차게 올리는데,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또 해내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이재순 군사대학까지 가게 된 그 과정에 10명씩 참가자들이 선발되던 그 순위를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명씩 실제 훈련 참가자나 실제 훈련 이렇게 당선자가 아니면 디테일하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출신 성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출신 성분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친견, 외견의 100% 사촌들까지 모든 신원조회를 다 합니다. 외국에 친척이 있어도 안 되고, 남조선에 친척이 있어도 안 되고, 행방불명자가 있어도 안 되고, 정치범 수용자 이런 감옥 죄수가 그 집안 안에 있어도 절대로 안 되고, 과오범한 이런 가족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사촌이 걸렸던 그 비리가 그때 딱 문제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 같은 경우는 비리인데 그냥 사소한 이런 먹고 살기 위해서 사소한 이런 비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또 중국하고 연관된 이런 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부대에서도 조용히 그냥 처벌로 간단한 뭐 한 달 정도 어떤 교양소대 그 처벌로 그냥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무사히 통과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북한 10명씩 참가 군인들의 선발 과정을 제가 디테일하게 방송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북한군 군복 입고 찍은 홍보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탈북교군장교 김정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은 사랑입니다.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세요. 충성!